자, 강서갑 결국 김남국 변호사와 금태섭 의원 간의 경선이 치러질 것 같습니다. 김남국 변호사 강서갑에 출마하겠다, 기자회견하겠다라고 했는데 취소하고 SNS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관련된 녹취 먼저 들어볼까요? 민주당에서 가라는 곳, 오세훈 잡으라고 하면 제가 광진을 갈 거고요. 나경원 잡으라고 하면 동작을 갈 거고,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가서 뛰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고 싶냐라고 대표님께서 물어봐가지고 제가 저는 당의 모든 것을 일임하고, 당에서 평양에 가라 하면 평양에 가고 독도에 가라 하면 독도에 간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빵 터지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디 희망하는 데 있으면 말해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게 제 진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민주당이 필요로 하는 곳, 여기는 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정말 혼신을 다해서 그곳으로 가서 싸우려고 합니다. 예, 우리 당을 위해서 제가 막아내야죠. 이번 총선을 조국 수호 선거로 치를 수는 없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는 조국 수호가 아니라 지역 발전 위해서 출마한다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볼까 싶습니다. 저희 지역에 사시지도 않는 분이거든요. 소신 발언 때문에 미운 소리. 자, 최경철 의원, 오늘 일단 김남국 변호사는 강서갑에 출마 신청을 했다고 해요. 오늘 오후 5시인가 6시까지가 마감이었다고 하던데. 네. 예. 일단 김남국 변호사는 정치를 해보진 않으셨는데 이분이 TV에 많이 나오셨죠. 종편 MBN도 좀 네.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치를 조금 아시는 분 같아요. 결국엔 나오기 전에 노이즈 마케팅을 해서 조금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각인을 좀 시킨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각인이 됐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오히려 금태섭 의원보다 김남국 변호사 이름이 SNS에서 더 떠돌면서 일단 굉장히 큰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당내에서는 김남국 나왔네, 뭐 이러한 메시지는 충분히 발산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분이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을 나올 분은 공약부터 내세우고 나의 정치 비전부터 내세우는 게 맞는데 왜 조국을 들고 나와서 조국 정당 만들 일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 나서겠다는 분이 조국을 앞세우는 것은 누가 봐도 정상적이라고 생각지는 않죠. 결국에는 많은 유권자들이 객관적으로 본다면 노이즈 마케팅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결국 이분이 하는 것은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것이다. 제가 볼 때 정상적으로 경선을 만약에 치른다면 금태섭 의원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실제로 금태섭 의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김남국 변호사는 그 동네에 살지도 않는다는데 왜 갑자기 그 지역구를 선택했는지 국민들은 매우 의아해하는 것 같습니다. 김남국 변호사가 들으면 최경철 의원한테 항의할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조국을 들고 나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본인은 조국 프레임을 피하고 싶은데 자꾸 금태섭 의원이 조국 프레임으로 가지고 간다. 그런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예. 전 금태섭 의원이 참 머리가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예. 김남국 변호사가 공천 신청한다는 얘기 듣자마자 나와서 조국 얘기 딱 꺼냈거든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청년 공천의 청년 가점에 신인 가점도 받게 되죠. 그리고 권리당원들은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금태섭 의원한테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경선을 이런 방식으로 붙게 될 경우에는 금태섭 의원이 경선을 통과해서 진짜 공천 받을 거라고 하는 장담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아마 그걸 알고 본인 스스로가 먼저 그 프레임을 제기하고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저는 불쾌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 여론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당내 어떤 정치적 역학이나 논리하고. 전 독일 그러니까 그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에서 우리가 2대0으로 이겼잖아요. 예. 손흥민 선수가 쭈그라고 뛰어가지고 50m 뛴 다음에 마지막 골, 네. 두 번째 골 넣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승리의 원인은 김영권 선수가 코너킥 앞에서 떨어뜨린 공을 넣었던 첫 번째 골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김용곤이 누군가 했더니. 축구대표. 예. 그러니까 손흥민만 기억하지만 김영권 선수가 오히려 더 큰 역할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피파 랭킹 독일은 1등이고 우리는 49등이었거든요. 네.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리가 절대 열세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선수들이 열심히 뛴 것도 있지만 독일 선수들이 첫 골 먹고 당황하고
뭔가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이 앞서고 그러다가 결국은 손흥민 선수한테 두 번째 골을 먹으면서 결국 패배한 거거든요. 저 정치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진 것처럼 민주당이 질 수도 있고 지금 김남국 변호사한테 전 잘 아는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조언하고 싶다면 손흥민 선수가 되려고 하지 말고 김용건 선수 같은 그런 정치인이 되어보는 건 어떻겠느냐. 지금은 좀 억울하더라도 김용건 선수처럼 해보면 어떻겠는가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본선보다 더 뜨거운 예선이 과연 펼쳐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김남국 변호사는 역시 금태섭 의원이 조국 수호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비겁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꾸 왜 그 허구 프레임으로 끌어들이느냐. 근데 문제는 김남국 변호사가 강서갑 출마 본인 의지로 했을까요? 아니면 당 내에서 조금 부추긴 측면이 있을까요? 이 부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자, 유시민 이사장은 당내 경쟁으로 정치 시작하는 건 약간 부정적이다. 나라면 다른 험지를 갔을 텐데 라면서 좀 아쉬운 반응을 나타냈고요. 김혜영 청년 최고위원이죠. 청년 정치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녹취를 좀 들어볼까요? 그 금태섭 의원 지역에 김남국 변호사가 뭐 경선 도전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뭐 그렇게 김남국 변호사 개인에게도 현명한 건 아니라고 봐요. 네. 신인은 대차게 자유한국당의 센 현역 의원인데 가서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를 시작하면서 정체성을 둘러싼 당내 경쟁으로 정치를 시작하는 거는 그 본인을 위해서 별로 현명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김남국 변호사라면 아주 센 그 이제 민주당으로서의 험지 그런 데 가서 붙을 것 같아요. 그게 패기 있게 이길 수도 있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청년 정치란 기득권이나 사회의 통념에 비판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주는 정치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99명이 예라고 말할 때 혼자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청년 정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노무현 정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청년 정치 활성화를 주장해온 사람으로서 저 스스로 청년 정치의 정신을 실현해 왔는지 되물어 봅니다. 김남국 변호사님께도 스스로 정치의 영역에서 청년의 정신을 실현해 왔는지 되물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두수 평론가 보시기에 어때요? 김남국 변호사 강서갑 출마 본인의 의사가 100%일까요? 아니면 당 내에서 누군가 조금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예, 이 금태섭 의원 선거구는 민주당 내에서는 딜레마에 빠진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이 조국 이 대전 또는 조국 프레임에 벗어나고 싶은 것이 민주당 생각인데 지금 현재 계속 이게 이제 휘말리고 있거든요. 예. 원래 금태섭 의원이 이 패스트트랙에서 기권했을 때 당이 사실상 징계를 했어야 합니다. 한국 정치에서는 당론의 중요성, 토론 과정에서의 다양성, 뭐 토론 과정에서 아주 민주적 어쨌든 의사 표현 이런 건 당연히 뭐 권장되는데 강제적 당론이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권을 했거든요. 물론 전체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2분 정도가 그랬기 때문에 다양성이라고 하는 행태에서 일종의 민주당 지도부가 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포용했던 곳에 대해서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반박하니까 여기에 이제 권리당원들의 지지도가 높은 후보들이 이제 여기 출마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1차 시도가 실패하니까 다시 또 2차 시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김남국 변호사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그렇게 흘러가고 또 금태섭 의원도 여기는 조금 본인이 좀 비겁하게 바로 여기를 조국 프레임으로 자기의 유리한 설정을 해버리니까 예. 이거는 뭐 진짜 이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최고위원이나 이런 지도부들이 좀 더 김남국 변호사가 다른 지역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김남국 변호사는 강서가압 공천 신청을 한 거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경선하기 전에 당에서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까? 일단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는 이렇게 후보의 단수가 되느냐 아니면 복수가 되느냐 그런 과정이 있고요. 예. 지역 자체를 옮기는 거는 현재로는 전략 공천만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상태라고 봐야죠. 그러면 경선이 불가피하다고 봐야 됩니까? 경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선을 붙이기에는 민주당 지도부는 굉장히 곤욕스러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경선을 하지 않게 된다면 현재는 단수 공천, 지금 단수 신청돼 있는 거 아닙니까? 금태섭 의원만. 예, 예. 그러면 만약에 오늘 마감 시한까지 김남국 변호사가 신청을 안 했으면 그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통상 심사에서 단수 공천을 하게 되겠죠. 그래요? 예. 윤기찬 부위원장은 어떻게 봅니까? 저는 금태섭 의원님이 실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언. 이거 뭐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예. 선거 전략상으로 이번 선거를 조국 수호의 그런 걸로 치를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이 구도가 대결 구도로 완전히 급부상을 했고요. 여기서 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예. 경선을 치러서 금태섭 의원님이 이긴다 하더라도 사실은 본선은 상당히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전국 기준으로 높은 상황에서 사실은 이렇게 배척한 꼴이 되잖아요.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왜 저런 악수를 두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후보자의 성향이나 뭐 그동안의 언행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공천 관리는 당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표현을 간단히 할 수 있어도 뭐 비판성 의사표현을 저렇게 여러 번 하시는 것은 선거 전략성 옳지 않아 보입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 보시기에는 일단 경선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전망을 해보신다면? 근데 참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저는 일단 뭐 김남국 변호사의 의견을 듣는다 하더라도 당 차원에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남국 변호사가 이번에 선거에 나갈 것 같습니다. 인재 영입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한참 전에 들었어요. 예. 공식 발표 되기 전에도. 들을 때 어느 지역으로요? 물어봤는데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정해진 거예요. 그럼 영입해놓고 난 다음에 전략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당에서. 당에서 사람 끌어들이고 난 다음에 좀 전략적으로 배치를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냅두고 있다가 김남국 변호사가 나 그쪽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도 당황하는. 이게 좀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이 처음에 선거 초반에는 좀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뭔가 좀 이런 뒤에 시끄러운 부분을 안 남길 것 같았는데 자꾸 이런 문제를 만드는 것은 좀 패착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윤기찬 부위원장 아까 금태섭 의원이 실언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조국 대전 형식으로 치러진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금 싫어할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역구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역구에 올인하는 선거를 치를 거거든요. 어차피 비례는 획득을 많이 못할 거기 때문에 지역구에서는 사실은 각 지역별로 40여 %만 얻게 되면 당선 가능 지역이 되는 것이고 해서 정의당이 만약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라면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무시하기 어렵고 조국이라고 표현되지만 대통령의 정책, 검찰개혁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고민스러울 겁니다. 네.